어제 뭐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한덕수와 조이대 수상한 만남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의혹은 사실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 제기한 거 수상한 아닙니까? 오찬 제가 네, 제일 먼저 제기했죠. 제일 먼저 네. 제기했고 밝혔었는데 예. 지금 또 조이대 사퇴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볼 수 어제 있는데. 대정부 질문 과정 속에서 네. 저하고도 얘기를 좀 했고요. 지도부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물었고, 네. 그래서 잘 이야기해서 어제 대정부 질문에 이 내용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제가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 네. 좀 해주세요. 예. 맨 처음에 우선 밝혔으니까. 저희 자료 보시면요. 네. 짜고 치는 사법쿠 됐다. 아하. 제가 저게 5월 2일 날 법사위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4월 20일에 조이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해부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합니다. 그렇죠. 딱 9일 걸렸습니다. 네. 9일 만에 그 수만 페이지를 본다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수만 페이지 봤어요? 라고 했더니 뒤에서 쪽지를 주는 거죠. 그럼 보더니 다 봤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걸 볼 수 있다고요? 그럼 그걸 봤으면 종이 프린트한 거 갖고 오세요. 아니면 로그인 기록이라도 갖고 오세요. 로그인 기록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프린트한 게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수만 페이지 그렇게 금방 아유. 프린트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예, 수만 페이지 프린트 오래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했고 이거는 보지 않고 파기환송했구나라고 하는 게 온 세상에 드러났어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네. 대법관 10명이 조이대의 권력 남용에 의해서 직권 남용에 의해서 수만 페이지를 보지도 않고 왜 봐야 하냐면 2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그렇다면 꼼꼼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시켰는데 보지 않고 9일 만에 파기환송 시켜버리고 그것도 생중계로 합니다. 생중계로 한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저희 당의 4월 27일 날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치겠다는 소리인 거죠. 아하. 생중계로 친 겁니다. 그리고 4월 30일 날 딱 하루 전이에요. 한덕수가 출마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5월 1일 네. 4시에 3시에 파기환송 4시에 한덕수가 사임을 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었단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5월 1일 날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은 제보는 5월 1일입니다. 파기환송 되자마자 네. 그리고 한덕수 나오자마자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한 분이 어. 달려와서 예. 제가 제보 받았는데 제가 제보가 아니라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그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인데요. 제가 1년 전입니다. 아주 고위직의 관계자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이대가 윤석열과 만나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처리해. 이재명은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없어. 라고 충성맹세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자기네끼리는 서로 공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저와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이 그때만 해도 조이대가 참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렇게 탁 치자마자 저에게 와서 그 제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조이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렇지만 제가 이걸 들었으니 네. 제가 바로 5월 2일 날 질의를 한 겁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에게 내가 묻습니다. 예. 윤석열과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선 후보 못 된다고 그리고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날리겠다고 이야기했던 게 사실이냐? 답변하라.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답변이 없어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저에게 제보가 또 옵니다. 바로 어제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그 녹취입니다. 예. 녹취가 왔고 이 녹취는 여성의 목소리로 왔고 여성의 목소리에서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파면되고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4일인가 3일 중에 하나 4명이 오찬을 한다는 겁니다. 한덕수, 조이대, 네. 정상명, 김충식. 이 자리에서 조이대가 대법원에 올라오면 바로 내가 정리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녹취가 나온 거예요. 이 녹취는 제가 이 파기환송하기 전에 있었던 녹취겠죠. 이 그렇죠. 녹취가 나와서 저희들에게 제보로 들어온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 두 전에. 가지는 예. 연결되는구나. 연결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열린공감TV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네. 그것을 법사위에 공개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충격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네. 4명의 조합이 저도 좀 그랬어요. 그렇지만 전 1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5월 1일 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한 겁니다. 4명의 조합의 중에 이상한 건
김충식이었어요. 김충식이 또 지금 거기 껴 있어요. 김충식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떠오릅니까? 예, 김충식의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녹취 수첩의 글 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 이거 뭐 소름 돋는 그런 소름 돋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1년 전에 이미 예. 조이대가 윤석열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이 없다. 네. 그러니까 뭐 대법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 이런 제보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분에게 5월 1일 날 제보를 그 얘기를 들은 네. 사람에게 5월 1일 제보를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설마 설마 이러고 그러니까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해주는 그랬는데, 사람은 예. 조심해, 이재명하고 같이 해봤자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해준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 당시 사람입니까? 아니죠. 저쪽 계열의 사람. 저쪽. 예. 그러면 윤석열 쪽, 보수 윤석열, 정권 쪽. 박근혜 그런 쪽을 이어오던 보수의 보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보수 정권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때 그런 것들을 알고 이미 감지하고 그런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설마 그 이재명 대표께 2심에서 그렇게 무죄 날까? 네. 자기는 그러지 않게 했었겠죠. 그렇지만 옳은 판사가 있었고 무죄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놀래서 조이대가 아주 무리한 희대의 사기극을 펼친 게 바로 파기환송이었던 겁니다. 네. 1년 전에 네, 그 5월 얘기가 됐었고 1일에 파기환송이라는 저 희대의 판단을 선고를 한 것을 두고 5월 8일에 법원 노조가 조이대 사퇴하라 라고 목소리를 냈어요.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조이대는 즉각 사퇴하라, 책임지고 사퇴하라라는 목소리를 5월 8일에 냈고요. 네. 지금 다시 이제 국회의원들 분께서 조이대 사퇴에 대한 요구가 있자 법원 노조에서도 지금 뭐 다시 조이대 결자 해지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 선고를 했을 때만 해도, 저 판결을 내리고 선고를 했을 때만 해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는데, 아무래도 법원에 지금 수장이다 보니까 지금 결자 해지하라라고 하는 네.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법원 노조 목소리 네. 나오고,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5월 1일에 뭐 조심해라는 취지였습니까? 아니면은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안 될 거야 1년 이런 전에 발언하는 게 취지였습니까? 예. 조이대는 충성맹세를 했어. 이재명 윤석열에게. 사건, 이재명 대통령 될 일이 없어. 아.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일이 없어. 대법원에 올라오면 그건 내가 알아서 처리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이렇게 다 돼 있어. 돼 있어. 그러니 이재명에게 예. 굳이 줄 쓰지 마.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런 뉘앙스로 이 보수 정권에 있던 중요한 자리에 있던 그렇습니다. 아주 사람이 중요한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던 네, 사람이 네, 네. 얘기까지 했다. 네. 그게 또 연결이 되네요, 진짜. 그게 연결이 되니까 제가 오찬자리. 오찬자리 보도가 나오자마자 질의를 했고, 근데 아직 답이 없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에 김충식은 중요한 인물로 계속 부각되고 있으면서 예. 그와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김충식이란 사람이 누굽니까? 최은순의 동거남 아닙니까? 그리고 김건희의 의붓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재산이 아주 많고 김충식이 갖고 있는 땅에 최은순의 무죄를 때린 판사 윤남근 그 사람이 여기에 같이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서희건설이 권리 등기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이름이 뭡니까? 똑같이 또 예.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김충식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그런 얘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 있죠. 거죠. 있는 것이죠. 김충식 특검을 대표 발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혁진 의원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논의가 어떻게 될지 최혁진 봐야 의원이 될것 했던 같고. 것 중에 하나 들은 것은 네. 그 뭡니까? 우리가 뭐였지? 부산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126대 뭐 27인가로 그냥 만빵 깨지잖아요. 아, 예, 예. 만빵 엑스포. 깨졌을 때 엄청난 수천억의 돈을 썼잖아요. 그때 김충식의 녹취가 나옵니다. 아하. 예, 우리가 저쪽에 그냥 모양으로 한 거야. 그리고 그쪽하고 뭘 받기로 했어. 이런 내용이 김충식의 육성 녹취가 남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제기한 네. 것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충식의 메모,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던 김충식의 메모가 발견되는데, 그게 이제 뭐 아산 배방 7억 이렇게 써 있고 손현보 목사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손목사 세계로교회. 네, 손목사 세계로교회 7억, 아산 배방 네. 부동산 7억 이런 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마침 아산 배방에서 부동산을 하던
하던 김진성. 예, 김진성이 마침 또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했고 그 당시에 차를 태워다 준 사람이 세계로 교회의 그렇습니다. 신자라는 것 그런 연결고리가 세계로교회 신자라고 하는 것은 네. 그 당시에 나온 보도예요. 맞아요. 예, 벤츠 차량과 함께 그 당시에 나온 보도예요. 근데 제가 수사가- 그때 옆에 있었잖아요. 제가 옆에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119에 실어 보내고 증거 현장으로 딱 갔는데 네. 그때 종이로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어뒀고 조금 맞아요. 지나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이 와서 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물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죠. 와, 근데 이게 다 연결되어 다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때 이게 커터칼 테러라고 발표를 한 게 국정원의 김상민 전 검사. 김상민 검사고 이 김상민 검사는 김건희가 네. 공천주라고 명태균에게 부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상민이 추천이 경남도지사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김상민은 또 그림을 네. 자신이 이완합의 그림을 사가지고 자신은 대리한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또 김진우 씨의 대리한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1억 4천을 뭐 4천인가요? 1억 2천인가요? 주고 그림을 구매한 그것도 있고요. 그래요. 이 조이대 정상명 또 김충지 한덕수 만났던 그 5천짜리 이것도 밝혀야 될 것이고 수사 철저히 해야 수사 합니다. 철저히 해야 수사 되고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이대 대법원장 역시 어떻게 보면 뭐 지기현 판사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그야말로 이 사법농단 그리고 이 국정농단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계속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농단 했지요. 네. 의심을 떠나서 말씀처럼 그 수만 페이지를 대법관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했는데요. 이렇게 9일 만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파기환송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법원 행정처장, 법원 역사상 없었다. 법원 행정처 차장, 법원 역사상 없었답니다. 이런 법원 역사상 없었던 일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그 짓을 하는 것은 대선에 개입해서 자신이 그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이 없을 거야라고 하고 1년 전에 했던 바로 그 발언. 다음 날 2심을 배당하고 넘기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것이 그들의 짜여진 각본, 놀래서 짜여진 각본입니다. 아하. 윤석열이 그렇게 파면당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고, 그리고 이재명이 그렇게 2심에서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던 거고, 놀래서 아하. 조이대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무리한 짓을 했고, 그래서 희대의 사기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들이 조이대는 못 믿겠는데 아닌데. 그리고 저렇게 지기현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뭐지? 룸살롱 가서 650만 원 그 접대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버티지? 그것은 위에 조이대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찰 결과도 나오지 않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이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9월에 돼서야 다시 한번 사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미 그 법원 노조에서도 네. 조이대는 이 판결로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그 판결로 주권자인 국민이 아닌 임명권자인 윤석열을 따랐다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동안 법원 구성원들이 피땀으로 쌓아온 사법부의 신뢰를 한순간에 물거품을 만들었고 사법 쿠데타다라고 하면서 네. 대법원장 탄핵을 면치 못할 거다.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그렇네요. 네, 이미 이미 탄핵을 다 예고를 했어요. 이 판결 하나로. 아하. 이 판결은 누가 봐도 탄핵감이야. 라는 것을 이미 다 법원 노조에서 목소리를 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꿍꿍이를 쓰면서 지기현을 감싸면서 지기현을 어떻게 하면 계속 두고 이 법원에 대한 그립을 강하게 가져갈까 하면서 법원장 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7시간 반 법원장 회의 끝에 내린 거 뭡니까? 우리는 사법부 개혁 찬성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뭐 대법관 지원한다니까 네. 내놓은 게 뭡니까? 1억 4,895억 듭니다. 1조. 1조. 아이. 단위가 1억이면 그냥 해. 1조. 1억이면 그냥 해. 1조. 1억이면 제가 그 정도로 1조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1조 1조 4천억. 4,895억을 내라고.